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 전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 자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음의 원리하고 자음 발음의 변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음의 발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글에서 하는 자음 발음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일부 영어에 있는 자음들이 다양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D와 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D와 T는 변화무쌍한 발음입니다. 얘네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발음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D와 T 중에서 특히 우리가 플랫 현상이라는 것과 구기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게 플랩 현상입니다. 플랩이라는 말은 굳이 표현하자면 제비가 물 위를 스치듯이 지나가는 발음? 사실은 되게 어렵죠. 근데 우리가 플랩 현상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D와 T가 일반적으로 D는 디귿일 테고 T는 티귿일 텐데 얘네들이 플랩 현상이라는 거에 의해서 마치 리을처럼 발음하게 됩니다. 원래 디귿이나 또는 티귿이었던 발음이 리을처럼 들리는 현상을 플랩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플랩 현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D와 T가 원래 디귿 또는 티귿 발음이었는데 마치 리을처럼 들리는 현상인데 아무 때나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얘네들이 단어 내에 어떻게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플랩 현상이 발생합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D와 T가 두 개의 모음 사이에 이렇게 껴 있어요. 이런 경우는 E와 I 사이, 이런 경우는 A와 A 사이에 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액센트, 영어에서는 액센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이 끼어있는 D와 T가 두 개의 모음 사이에 껴있지만 액센트가 여기 보면 앞쪽에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D의 앞쪽에 있는 E, T 앞쪽에 있는 A의 액센트가 있어요. 그럴 때 이 D와 T를 마치 리을처럼 발음하는 현상을 플랩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크레딧이라고 하기보다는 플랩 현상에 의해서 credit이라고 발음하는 게 편합니다. 마찬가지 T도 이 A와 A 모음 사이에 껴있고 여기 액센트가 앞쪽에 있단 말이에요. 뒤에 있는 모음에는 액센트가 없을 때, 그러니까 모음과 모음 사이에 껴있기는 하지만 액센트가 앞에 있는 경우에 뒤에 있는 모음에 껴있지 않을 때는 반드시 플랩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T도 마치 리을처럼 발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아니라 data 이 정도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플랩 현상에서 이제 D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D의 플랩 현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얘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명사니까 액센트가 앞에 있고, 이 D가 두 개의 모음 사이에 껴 있어요. 얘하고 얘 사이. 그런데 액센트가 모음에, D의 앞에 있는 모음에 액센트가 있을 때는 얘를 플랫 현상을 발생시켜서 마치 리을처럼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귿이라고 발음하기보다는 리을처럼 하죠. 그래서 발음이 미디어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것보다는 플랩 현상을 발생시켜서 미리얼, 빨리 하면 미리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액센트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D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껴있고 액센트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플랩 현상이 발생해서 edit이라고 하기보다는 edit.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여기에 액센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껴있는 D를 플랫 현상을 발생시켜서 메디슨이라고 하기보다는 메르슨, 뭐 시화 현상도 발생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I는 시화 현상 발생, 에르 정도 하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디가 아니라 메르슨.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반드시 이 D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껴있어야 되고 액센트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얘는 션이라는 명사형 전미사가 들어감으로써 액센트 위치가 갑자기 바뀌어요. 그래서 액센트가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이제는 이 I 쪽에 액센트가 생겨요. 그리고 이 명사형 전미사에서 액센트가 위치가 바뀌면서 아까는 이쪽으로 시어 사운드가 되지만 이제는 이쪽으로 시어 사운드가 되고, 거기다가 이 D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껴있긴 하지만 이제는 액센트가 있단 말이에요. 뒤쪽에.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D의 원래 발음인 디귿 발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에르 하다가 여기 에디션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에디션. 그러니까 디귿 발음을 다시 시작해야겠죠. 에디션. 여기는 아까 이 D가 플랫 현상에서 리을처럼 만든 말이에요. 에르. 에디션. 얘도 비슷해요. 자, 이렇게 이제 형용사가 되면서 액센트 위치가 아까는 여기 있다가 이번에는 또 이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D가 더 이상 플랫 현상을 발생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원래 발음, 그러니까 액센트가 이렇게 있을 때는 자기 원래 발음, 고유 발음인 디귿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메르슨 하던 것이 이제는 머디 이렇게 해요. medicinal 이렇게 액센트 위치가 바뀜으로써 더 이상 플랩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플랩은 반드시 두 개의 모음 사이에 껴있지만 액센트가 앞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으면은 플랩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엔 T로 한번 볼게요. T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자, 이번엔 T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뭐 액센트가 이제 앞에 있어요. 명사니까. 그러면 얘는 복모모르 발음할 테고 얘는 뭐 시와 사운드 들어가서 이제 어라고 발음할 텐데, 문제는 이 T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또 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 껴있는데 액센트가 앞쪽에 있는 모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플랩 사운드 발음을 해서 이 T를 더 이상 T가 아닌 리을처럼 발음합니다. 그래서 튜터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영국식에서는 튜터겠죠. 하지만 미국식에서는 튜터라고 하기보다는 튜를. 그러니까 플랩 사운드 리을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뭐 이런 단어도 봅시다. 이것도 뭐 액센트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T가 또 모음과 모음 사이에 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두 개의 모음 사이인데 액센트가 앞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플랫 발음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더 이상 T 발음으로 하지 않고 리을처럼, 그거는 플랫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발음이 아톰이 아니고 에럼으로 발음합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이번에는 또 이렇게 발음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을 때, 아까는 액센트가 여기 있었지만 얘는 이제 액센트가 이 형용사형 전매사에서 위치가 바뀌어요. 이렇게 여기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형 전매사에서 액센트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T가 둘 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껴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액센트가 뒤쪽에 있단 말이에요.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다시 본래 발음, 즉 플랩 사운드가 아닌 다시 T급 발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액센트가 있으면 반드시 원래 발음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도 아까 튜러 플랩 사운드 했던 것이 튜토, 이게 다시 T급 발음해서 튜토리얼 이렇게 바뀌고, 얘도 아까 에럼 했던 것이 얘는 다시 또
얘가 액센트가 생기면서 더 이상 그 리을, 그러니까 플랫 발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T, 그러니까 T끝으로 가겠죠. 그래서 atomic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모음과 모음 사이에 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은 모음이 두 개, 그러니까 같은 자음, 예를 들면 DD, TT가 있을 때는 똑같아요. 어차피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 D가 두 개 있다고 해서 발음을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했죠. T도 마찬가지. 두 번 있다고 해서 발음을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D가 두 번 있다고 해서 발음을 두 번 하는 건 아니고 결국에 D는 한 번이거든요. 이것도 액센트가 여기 있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L은 자음이면서 모음이란 말이에요. 반모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L은 모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D가 두 개의 모음 사이에 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액센트가 당연히 앞에 있고 따라서 이 D는 그 플랫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들로 해도 되지만 영국식으로 미국식에서 미를 middle school 이것도 비슷하겠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그 T가 두 개 있지만 결국에 발음은 하나예요. T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 이 T가 I라는 그 모음과 L도 마찬가지 반모음이기 때문에 두 개의 모음 사이에 껴있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얘도 플랫 발음은 리을 발음을 해줘요. 그래서 little 이런 식으로 해주겠죠. 그래서 D와 T에서 가장 변화가 심한 게 이 플랩인데 플랩이라는 건 반드시 두 개의 모음 사이에 껴있을 때 D와 T가 그리고 액센트가 바로 그 앞에 있는 모음이 있을 때 그러면 반드시 플랩 사운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얘네들이 두 번째로 얘네들의 변화가 심한 게 국외음입니다. 국외음화라고 하는데 국외음화로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한글에서 예를 들면 우리 한글이 뭐 이렇게 써 있을 때 이거를 굿이라고 발음할 수는 없거든요. 굳이라고 발음을 하죠. 뭐 이렇게 있을 때도 같이라고 발음합니다. 발음상에서는. 그러니까 써있기는 이렇게 써있지만 발음은 이렇게 디귿은 지읒으로 바뀌고 티귿은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국외음이라고 하는데 영어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즉 D와 T가 상황에 따라서 국외음으로 발생합니다. 자, 국외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D 또는 T가 그 다음 철자가 그러니까 D, 또는 T, 또는 이 단어가 끝난 다음에 U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국외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나무라고 하는 거 트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T 다음에 얼이 있기 때문에 얘를 국외음인 치읓으로 발음해야겠죠. 그러니까 D는 지읒, T는 치읓으로 발음해 주시는 게 국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tree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국외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국외음일 때는 항상 국외음 발음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현상, 현상이 국외음이라고 있고, 국외음이 되는 조건은 D나 T가 다음에 바로 R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D나 T로 끝난 단어 다음에 이제 U로 시작할 때는 국외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꿈이라는 단어인데, D 다음에 R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R은 이 D 다음에 있기 때문에 이 D는 국외음으로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D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고, 디귿이 아니라 즉 dream이 아니라 dream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dream 이렇게 발음하셔야겠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런 단어가 있을 때도 얘를 dragon이 아니라 dragon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겠죠. 단어뿐만 아니라 이제 단어와 단어 사이에 예를 들면 D 다음에 이제 U로 끝나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우리 할 때 뭐 이런 말을 쓸 때 뭐 이렇게 단어와 단어가 연결될 때도 이거 다음에 이제 U로 시작하게 되니까 얘를 구개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ould you가 아니라 구개음 지읒으로 해서 would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could you가 아니라 could you 이런 식으로 그게 구개음입니다. 그러니까 D의 구개음입니다. 자, D가 구개음이 있으면 당연히 T도 구개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T의 구개음을 한번 볼게요. 아까 뭐 tree 이런 것처럼 구개음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을 때 T 다음에 얼이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구개음을 해서 트릿이 아니라 치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re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기차도 트레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T 다음에 R이 있으니까 구개음. 그래서 이 T를 치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ai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뿐만 아니라 이제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don't you가 아니라 T 다음에 U가 있으면 얘를 구개음으로 발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don't you가 아니라 don't you. 뭐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있을 때도 want you가 아니라 want you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개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T 같은 경우는 더 다양한 발음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T의 경우에는 플랫 현상도 발생하고 구개음화, T가 치읓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도 발생하지만 묵음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N 다음에 T가 있는데 이 T에 있는 발음에 이제 액센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액센트가 없단 말이에요. T 다음에 있는 모음에. 그러면 N 다음에 있는 T를 그냥 발음이 없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묵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interest 해도 돼요. interest 해도 되지만, 좀 더 빨리 미국식으로 하면 N 다음에 T가 발음이 없으니까 묵음이 되니까 액센트가 없으면 여기는 액센트가 없죠. T 다음에는 앞에 액센트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마치 묵음처럼 interest 해도 되지만 interest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셔도 됩니다. 또는 여기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렇게 있을 때 인터뷰 해도 상관없어요. 영국식에서는 인터뷰 합니까? T 발음을 살리면 되니까. 근데 굳이 N 다음에 T가 있고 여기 액센트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inter 해도 되지만 interview 이렇게 해도 돼요. 예전에 한번 호텔 이름 중에 서울에 있는 호텔에 강남에 가면 인터컨티 이렇게 이런 호텔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인터컨티넨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N 다음에 T 여기 액센트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액센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묵음이에요 또. 그 다음에 여기도 액센트가 여기 있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N 다음에 있는 T가 다 액센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T 세 개를 발음을 안 해요. 같이 그냥 생략해버리니까. 그래서 intercontinental 해도 되지만 빨리 발음하면 intercontinental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확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 다음에 T를 액센트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t의 무금화 현상이 되는 거고, t의 또 다른 현상이 하나 더 있어요. t의 또 다른 현상이 이제 뭐냐면 그 비음이라고 그래요. 비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액센트가 여기 있고 이 t하고 n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어떤 모음들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액센트가 없어요. 이 안에 액센트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t하고 n 사이에 좀 모음들이 들어가 있고 액센트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마치 우리 발음으로 하면 비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캡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캡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아는 단어가 이건데 이거 리스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딱 listen 그래요. listen. 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t하고 n이인데 이 안에 액센트가 없으면 마치 은처럼 해준단 말이에요. 비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액센트 있으니까 listen. 빨리 하면 listen 이렇게 들려요. 유명한 음료 중에 이런 음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마운틴 듀라고 잘 안 해요. 이 부분을 은이라고 발음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액센트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운틴 듀가 아니라 마치 딱 확 지나가는 소리가 어떻게 들냐면 마운틴 듀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커튼 여기도 마찬가지죠. 커튼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t하고 n 사이에 어떤 몸이 있는 것들이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또 액센트 여기 있고 t하고 t 두 번 있다고 해서 발음 두 번 하는 거 아니고 한 번밖에 안 하니까 t하고 n 사이에 모음이 있는데 액센트가 없으면 마치 콧소리 그래서 cotton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비음이에요. 그러니까 t의 특이한 현상인데 t의 비음화 현상이 돼요. 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똑같은 건데 만약에 액센트가 있으면 이거는 액센트가 뒤에 있어요. 동사 유지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럴 때는 다시 t 발음, 원래 발음 t. 그래서 maintain 이렇게 원래 발음을 다시 해주시면 돼요. 항상 액센트가 있으면 d도 마찬가지고 t도 마찬가지고 자음은 여러 변화가 있는 자음들이면 액센트가 있으면 무조건 원래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뒤에 t 같은 경우는 t 발음을 해주시면 이런 현상들, 플랫 현상문이 자음 동화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액센트가 있으면 원래 발음들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배우신 게 D와 T, 그러니까 자음에서 가장 변화가 심한 두 단어, D와 T. D와 T에서 나타나는 플랫 현상과 구개음, 그리고 T에 있는 묵음, 그 다음에 비음, 이 네 가지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